네, 잘 쉬었습니까?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문화 사회 개념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죠. 다문화 사회가 뭐냐? 통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 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사회 안에 각기 다른 집단들이 형성해낸 문화가 혼용된 상태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 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사회 안에 각기 다른 집단들이 형성해낸 문화가 혼용된 상태. 그래서 이 다문화라는 언어와 종교와 관습과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일컫는다. 그래서 이 다문화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 일단 언어가 중요하고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 있죠. 문화 적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언어잖아요. 한국에 온 사람들 가장 힘든 것이 한국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장 큰 문제고요. 과연 종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걸 지금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다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종교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관습,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 습관, 문화들, 가치관. 지금 이런 코브 열전에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관습과 가치관이잖아요. 물론 종교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관습이 다르니까, 또 가치관이 다르니까. 보시면 별게 다 있죠. 면허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필리핀 면허에다가 여름에 짧은 나시 입고 싶은데 시골에 이제 어머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짧은 거 치마 입으면 되냐? 긴 옷 입어라. 뭐 이런 거죠.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는 이러한 사회가 다문화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일단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여기 딱 보시면 이 법무부 자료입니다. 보시면 2004년도에는 46만 명이었어요. 등록이. 그리고 2005년도에 48만, 2006년 63만, 2007년 76만, 2008년 85만, 2009년 87만, 2010년 91만, 2011년 98만, 2012년 93만, 좀 떨어졌다가 다시 98만, 92만, 98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율이 6.6%다. 6%라고 하는 겁니다. 6%.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13년, 14년만 해도 6%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2004년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여기서 몇 배 늘었습니까? 근로자예요. 근로자.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2배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더 늘었고요. 2배 이상이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로자만.
근로자만.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근로자만 2배가 늘었다. 근데 합법 체류자가 37만 명. 그래서 89만 명인데 이거는 뭐 합법 체류자로 본다면 뭐 그렇지만 그때 당시 불법 체류자도 보세요. 불법 체류자도 계속 우리나라에 근로자만 약 9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더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작게 지금 발표한 수치고요.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 숫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불법 체류자의 천국이라고 해요. 별다른 제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그것도 불법 체류자들 다 나가게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두는 거거든요. 물론 그 숫자를 조절하려고는 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 숫자는 별반 바뀌지 않았다. 합법 체류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많이 2배 이상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록 외국인 그 외국인의 이 숫자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바로 눈에 보이시죠? 근로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문화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한 500명 가까이 되니까 우리나라 학교면 500명인데 전국적으로 대학에 다문화 유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뭐 3,000명, 한 대학에 3,000명 이렇게 외국 유학생들이 있어요. 유학생 숫자만 20만에 30만 가까이 되니까요. 엄청난 숫자죠. 사실 지금 대학들이 참 어려운데 이 유학생들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 유학생들도 사실 서울에 대학들에 이게 편중되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이것도 심해요. 지방 대학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도 이제 필리핀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의 이제 분포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서울 경기가 많고요. 압도적으로 경기와 서울, 압도적으로 공단 있는 쪽이 많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많고요. 경남에도 공단이 있으니까 많고, 인천 자체 한 군데도 많고요. 충남, 경북, 부산, 충북, 전남, 대구, 전북, 울산, 대전, 광원, 광주, 제주 이런 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로자, 근로자. 그래서 특별히 경기도하고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로자가. 어, 음.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결혼 이민자잖아요. 다문화 결혼 이민자 가족이잖아요. 그 보시면 2013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는 14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남자는 2만 1천에서 4만 5천인데요. 보시면 여자가 12만 23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농촌에 시집을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외국에서 이제 다문화 결혼을 통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28만 명의 경우에 남자는 4만 5천 명인데
여자는 23만.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결혼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혼 이민자로 본다면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자는 2만 명, 여자는 12만 명. 결혼으로 본다.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결혼은요 왔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누적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결혼으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여기만 봤을 때 얼마입니까 이게? 한번 볼까요? 14만, 16만, 30만 명, 50만 명, 72만, 97만, 125만, 125만에 여기까지 하면 약 153만. 여기까지 해도 약 153만. 이것만 해도 153만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예,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들까지 포함한다고, 다문화 아이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가. 여러분, 이 정도, 이게 지금 누적이 아니잖아요. 매년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2013년, 2014년, 15년, 2020년까지 계속 쭉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족이 있겠어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지금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에 다문화 결혼에 의해서 대학생이 나오고 있어요. 대학생이 나오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약간의 어떤 경각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문화의 실태에 보면 한국에 화교가 있는데 화교는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의 사람을 화교라고 합니다. 이게 1940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외국인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이제 화교다라고 하는 거죠. 화교. 뭐 잘못됐네요. 화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교의 인구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제 1990년 한중 소개에 따라서 2011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화교는 뭐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화교가 아니라 조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늘었어요,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해봐야 화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화교는 뭐 주도 아니고요.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우리가 조선족을 대거받았기 때문에 조선족은 크게 사실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굉장히 많은 실제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문화적, 종교적 갈등은 소수자 무시로부터 나타나는 갈등과 동시에 경제적인 배제와 상당한 부분이 충족된다. 이게 좀 문제인데요.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은 소수자, 작은 이제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활 세계에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든지 또 그것을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 배제와 문화적 무시를 본다면 저소득 및 빈곤 문제, 자녀들이 경험하는 갈등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사실 음, 대부분의 그 가난한 나라에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괜찮긴 한데 어쨌거나 이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하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하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은근히 이 사람들이 하층 구조를 형성해 주길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무시거든요. 그것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 부자가 된다,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음. 그것으로 인한 갈등, 그것으로 인한 문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한 그 다문화 자녀들이 겪는 갈등, 이런 것은 당연히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화와 문화적 무시가 있고, 가정폭력 및 간섭과 통제의 일상한 문제, 결혼 이민자의 가정폭력 경험의 문제. 그래서 이주 여성 긴급 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결혼 이민 여성 8,417명이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5배수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이제 경제적인 거. 두 번째는 가정폭력입니다. 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이제 결혼해온 그 여성들이 주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냐면 잘 배우지 못한 어,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시골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여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이런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가정폭력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해서의 가정폭력보다도 다문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이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네,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음, 음. 지금 농촌에 가보시면요. 다문화 결혼을 했는데, 여자들이, 집 나간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시골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 분명히 다문화 결혼에 의해서 온 사람, 그 사람들도 집 나가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그리고 간섭과 통제의 일상화. 다문화 가정의 남편과 시댁은 여성 결혼 이주자를 소유물로 간주하게 되고 이들을 간섭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소유물로 간주하게 되고 이들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자유분방하게 그 문화 자체가 다른 거니까 한국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특히 고부 열전에 보면 고부 간의 갈등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로 서로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럼 문화적으로 무시하는 거.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 문제. 사회적 관계라면 주로 결혼한 이민자가 주변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 일단 의사소통이 어렵죠. 말이 안 통하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관습이 다르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렵더라도 잘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큰 갈등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대책 방안으로 본다면 우선 이주 노동자의 법제적 및 문화적 접근 문제, 불법 체류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체류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 조건이 불법 체류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천국이라고 한다니까요. 너무 이것에서 쉽게 용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의 자진 귀국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도입해야 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 체계의 작동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불법 체류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대책을 나눴는데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것이 불법 체류자 다 나가버리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3대 업종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노동력이 필요해서 하게 된 건데 그 사람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이건 누가 그 일은 누가 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강하게 사실 밀어붙이지 못하는 요인이 있고요. 또 이것을 할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요. 터무니없이 적어서 할 사람이 적어서 어 실제로 현장 방문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둘째는 이주 노동자의 사후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및 업무 수행과 관련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전통과 관련한 문화의 접근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뭐 이러한 대책 방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권 보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어 지원은 여러 모양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또 이 한국 전통 관련된 한국 문화의 접근 기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실 이 인권 보호 이 부분에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거냐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주 여성, 이제 다문화 결혼이죠. 이주 여성에 대한 법제적 문화적 접근 문제, 국제 결혼 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불법 행위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고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 채널을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인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요. 한국어 교육의 심화 과정 체계화의 필요성이 있다. 어, 사실 요 결혼 중개업자들의 사기 요것만 막아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회 참여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어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본다면 다문화 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이주민과의 일상적인 접촉이 증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역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불안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용적인 태도도 사라져 정서적 거부감이나 경계심, 인종적 편견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 통합 결국.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다문화적 감수성의 정증과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